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 다들 알다시피 이 양반은 루 게릭병을 앓았어요. 신체가 자유롭지 못했죠. 심지어는 말조차 하지 못해서 컴퓨터 음성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적 통찰력으로 우주의 신비를 푸는데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비교적 몸이 자유로웠던 초창기에는 손가락 2개를 사용해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말년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지면서 오로지 뺨 근육만으로만 컴퓨터를 조정했는데요. 단어 하나를 완성하는데 1분이나 걸렸을 정도였어요. 과학자로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스티븐 호킹의 뇌가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전송되는 기술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의 업적은 지금보다 훨씬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회사가 있어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죠. 우리 뇌는 신경세포라고 불리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손가락을 들어서 한번 움직여볼래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손가락이 움직임을 담당하는 뉴런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라는 전기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뉴런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해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약 8달 전에 돼지 한 마리를 세상에 공개했어요. 이 돼지의 뇌에는 칩이 하나 심어져 있었고요. N1이라고 불리는 이 칩은 돼지의 뉴런에서 발생하는 전기 자극을 수집했고 컴퓨터는 이걸 무선으로 수신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칩을 심었다가 제거한 또 다른 돼지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도 공개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워낙 관종에다 괴짜라서 이번에도 돈 안 되는 뻘짓거리 하나보다 생각한 거죠. 하지만 얼마 전 공개한 원숭이의 영상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모습이었던 건데 그 충격적인 내용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선 이 원숭이에게도 돼지에게 심었던 똑같은 N1 칩을 심었어요. 그리고는 컴퓨터 게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공을 네모난 곳에 넣으면 빨대에서 간식이 나오는 방법으로 조이스틱 사용법을 가르쳤어요.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위에 아래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뉴런에서는 전기 자극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서 분석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돼지 때랑 별 다른 게 없죠. 자, 그런데 이번엔 조이스틱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전기 신호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게 비디오 게임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한 거예요. 즉 원숭이의 뉴런에서 아래쪽이라는 전기 자극이 발생하면 이걸 수신한 컴퓨터가 조이스틱을 아래로 조작한 것과 똑같은 결과물을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 놀랍게도 원숭이는 텔레파시로만 탁구 게임을 하는데 성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티븐 호킹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고 이 칩을 호킹의 뇌에 심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스티븐 호킹은 그 어떤 물리적 조작 없이 오로지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스티븐 호킹은 단순한 조작을 넘어서 롤이나 배그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이 원숭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올해 말에는 진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할 거라고 밝혔어요. 자,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무얼 하는 회사인지 이해가 가시죠? 불의의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서 사지가 마비된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반대로 근육의 움직임을 뇌로 전달하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매우 유용하겠죠. 카메라로 수집한 시각 정보나 마이크로 수집한 청각 정보를 뇌로 전달한다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예 신체 일부분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몸에 로봇을 부착하고 뇌파로 조정하는 일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참고로 현재까지 걷는 로봇을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요. 이 회사의 주인이 바로 현대자동차죠. 멀지 않은 미래에 일론 머스크와 현대가 크로스해서 몸에다가 현대마크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현대에서 광고받은 거는 절대 아니고요. 광고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기술이 뉴럴링크가 처음이 아니에요.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했었고요. 심지어 비슷한 실험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어요. 그럼 뉴럴링크는 뭐가 다르길래 호들갑이냐? 이전까지는 엄청난 대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일단 두개골을 연 다음에 이런 거대한 장치들을 심어야 했어요. 당연히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클 테고 자칫하다가는 뇌손상 있기 딱 좋겠죠. 하지만 우리 머스크 형님은 해내셨습니다. 더 링크라고 불리는 작은 칩셋 안에 배터리와 무선 송수신기, 전극을 전부 때려박아서 일체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칩셋 안에 들어있는 전극 개수만 1024개. 이 전극이 너무 작아서 사람이 직접 심지 못하기 때문에 요걸 심는 전용 기계까지 또 개발하셨고요. 두개골 안에 이걸 심어놓고 뚜껑을 그대로 잔디 덮듯이 다시 덮으면 되기 때문에 대머리가 될 거라는 걱정 또한 안 해도 되죠. 게다가 이게 무선 충전 방식이거든요. 아직까지 직접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건데 아마도 애플워치 충전하듯이 잘 때 무선으로 충전하고 자면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일론 머스크가 이 가격을 라식 비용 정도까지 낮출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300만 원만 주면 이걸 심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했던 그 어떤 사업보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직 성공을 속단할 수는 없어요. 완성되려면 아직도 해결할 게 산더미예요. 가장 중요한 건 뇌를 손상시키지 않고 깊숙이 전극을 심을 수 있느냐예요. 현재까지 뇌 바깥 매우 얕은 부분에만 전극을 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극을 아무리 많이 심는다 하더라도 몸에 있는 뉴런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심을 수 없는 것도 한계점이에요. 게다가 뉴런은 전기 신호만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화학적 신호, 즉 호르몬도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전기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호르몬 교란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해요. 즉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된다거나 하는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겠죠. 일론 머스크와 뉴럴링크가 이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죠.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